휴전이 발표되고 3시간여 후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테헤란 중심부 등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발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실제 이란 일부 지역에서는 휴전 발표 이후에도 폭발음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계속됐습니다. این رژیم متجاوز حریم هوایی کشور را با پهپادهای خود نقض نموده و از صبح امروز تا کنون برخی از نقاط کشور را مورد تعرض و هجوم قرار داده است. 휴전 합의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다행히 대규모 공습으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국민 방송 연설을 통해 지난 12일간의 전쟁으로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며 종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ב-12 הימים של מבצע עם כלבי השגנו ניצחון היסטורי, והניצחון הזה יעמוד לדורות.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보복 공습을 계획했지만 미국의 중재로 공격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양국은 24시간의 휴전을 거쳐 우리 시각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종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SBS 박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은 유지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로 폭격 중단을 요청해 이를 관철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You got to call back the planes. It's enough. It's enough. And they did, which I respect very greatly. So nobody was killed. 앞서 트럼프는 SNS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지 마라. 조종사들을 복귀시키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두 나라의 합의 위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냐는 질문에 이란이 미사일을 한 발 쐈지만 아무데도 맞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을 중단한 만큼 추가 조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거라며 자신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d like to see everything calm down as quickly as possible. Regime change takes chaos, and ideally we don't want to see so much chaos.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 집단 방위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를 지키겠냐는 질문엔 해당 조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here's numerous definitions of Article 5, you know that, right? But I'm committed to being their friend. 또 자신의 요구대로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늘리기로 한 나토 합의에 스페인이 동의하지 않는 건 불공정한 거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우입니다. 자, 요 며칠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었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총을 내려놓기로 일단 합의했지만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입니다. 중동 현지에서 취재하고 온 곽상원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전 합의 발표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취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길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하늘길이 막힌 상태여서 이국대처럼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에 빠져나왔습니다. 요르단 등 주변국까지 항공기 운항이 수시로 취소되곤 있는데 확전보다는 상황 관리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면서 무사히 취재를 마치고 항공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한창 싸우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일단 손을 맞잡은 모양새긴 한데 이 휴전 합의가 잘 지켜질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시간 내일 오후 1시까지 양측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멈춘다는 게 휴전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스라엘이 이란의 협정 위반을 문제 삼고 나오는 등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선 양쪽 모두 강경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을 살펴보면 이란으로선 전체 정권 독립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휴전엔 딱히 출구 전략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도 요격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소모전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미국을 개입시켜 이란 핵 개발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위태로웠던 정치 생명을 연장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 선제 공격에 나섰던 이스라엘이 명분으로 삼았던 게 이란의 핵 개발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입니까?
네, 이스라엘도 미국도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ow, Iran is incapable of building a nuclear weapon with the equipment they have because we destroyed it. So that's a very, very big thing. 위성사진상으로도 핵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건 명백합니다. 다만 이란은 60%의 고농축 우라늄 408kg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공습 전에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비정상적인 트럭 움직임이 관측되는 등 농축 우라늄이 미리 빼돌려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란이 장기적으로 핵개발 노선을 포기할지가 관건인데 이번 공습으로 핵개발 시기는 늦춰졌지만 정권 차원의 개발 의지까지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황은 언제든 다시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점이 남은 가장 큰 우려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